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뭐 주가 쭉 OLED 쪽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얘기 가지고 쭉 올라 들어왔다가 또 한 뭐 3개월 정도, 3개월 넘게 4개월이네요. 4개월간 또 줄창 쭉 밀려 내려와서 결국에 저 아래쪽 중기 지지선까지 밀려 내려온 다음에 최근에 살짝 더 이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오늘 이제 뻥 하고 슈팅이 지금 뻥 나왔습니다. 오전에 15%까지 저 위저 고가 노이즈는 라인 근처까지 지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살짝 눌려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거 이유를 살펴보자라고 하면, 자, 일단 두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 중에서 어느 게 진짜일까요? 자, 이제 웬만큼 조금 이제 종목 분석도 좀 들어보고 좀 살펴보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둘 중에 어느 건지 바로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올라가는 이슈가 1쿼터 깜짝 실적 전망, 그리고 피지컬 AI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게 진짜죠? 참 요건 그러고 뭐 늘 얘기 드린 겁니다. 굉장히 이게 재밌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전망이라는 얘기 제가 아주 습관적으로 쓰고 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떻게 전망이 되는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는 거는 애초에 우리가 이만큼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랄만한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랄만한 실적이 이미 나올 것이다, 이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 이건 뭔 개소리입니까 이게? 그럼 예를 들어보자. 이거 LG 디스플레이 1분기 실적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컨센서스상에 보는 LG 디스플레이 1분기 실적이 1300, 영업이익 1369억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369억이야. 자, 이러면 이게 서프라이즈 하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번 분기의 실적 같은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제 서프라이즈에서 이거 1300억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1700억이 나왔네, 이렇게 나오는 게 서프라이즈잖아요. 근데 이게 깜찍 서프라이즈가 나올 전망이다 그러면 이거 애초에 전망치를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설정하죠. 1분기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전망치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다면 이거보다 더 잘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한 1700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전망치를 올려야지 어떻게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을 하냐고. 맨날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무섭게 나오죠. 뒤져보세요. 깜짝 실적 전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나 많은 종목에 등장한 기사인지. 기레기들이 장난친 거죠. 이런 식으로. 증권사에서 그렇게 무식하게 장난치지는 않습니다. 깜짝 실적 전망이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걸 증권사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보고 있어요. 지금 전체 컨센서스가 1300억으로 잡혀 있어요. 이제 1300억으로 잡혀 있는데 2100억으로 이렇게 각각 상회할 것이다. 그럼 이 컨센서스가 지금 2100억으로 올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컨센서스를 이렇게 더 잘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맨날 깜짝 실적 전망 이러고 잡아져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뭔다라고 하면, 자, 보시죠. 이제 요거는 일단 여기 이제 대신증권에서 한 얘기이고요. 그럼 대신증권 한 군데서 증권사 한 군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지고 이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증권사 한 군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신증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증권사인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뭐 1분기 실적은 1300억 수준에서 그칠 것이고, 그러면 1분기 깜짝 서프라이즈 쇼크 전망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증권사들이 보는 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이거 이제 비용들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빅베스 들어가 난 다음에 그 효과로 인해가지고 들어갈 거 다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게 크게 전망이 됐고요.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빅베스가 걸려 있는 경우는 최소 2개 분기는 실적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설명드렸었죠. 지금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제 전명들은 그대로잖아요. 빅베스가 나온 경우는 적어도 2개 분기는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들어가고, 여기는 순이익은 흑자로 갔는데 영업이익은 적자고, 여기는 다시 또 영업이익은 흑자로 갔는데 순이익은 적자고, 뒤죽박죽 개판으로 되어 있는 거죠. 현재까지 추이를 알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더구나 2분기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적자 전망을 이렇게 내려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중국 쪽에서 또
뭐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들이 굉장히 잘 나가니까 D램 같은 경우 또 양산 시작을 했죠. 무더기로 덤핑이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D램이. OLED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OLED가 이렇게 매우 높은 기간 동안 이렇게 헤매고 있었던 게 중국의 대규모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라든가 주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다시피 다시 중국 쪽에 중국 쪽 이제 발주 시작돼 투자 재개되고 발주되면서 그러면서 걔네들 같은 경우 쫙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에 새로운 투자가 들어가고 난다면 기존의 물량들 같은 거가 털어내기로 다시 덤핑으로 또 때려버릴 수 있는 게 중국 애들이거든요. 그렇게 때려버린 다음 또 예상보다 실적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2,100억으로 올렸던 게 다시 기존 1,400억으로 내려면 결국에 1,400억던 게 2,100억 갔다 도로 1,400억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건 깜짝 실적 전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증권사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면 LG 디플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전망과 강세인 전망이 굉장히 섞여서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거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좋다가 많긴 한데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바로 앞에 수요 둔화, 수익성 악화 우려, 목표가 하향 이러고 나오잖아요. 바로 앞에 SK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향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향이 나온다 그러면 그럼 그 다음에는 깜짝 쇼크 전망이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전망 자체를 액면대로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이 상승의 핵심은 피지컬 AI입니다. 두 개 중에서 깜짝 실적 전망 피지컬 AI 진출이나 깜짝 실적 전망은 아니고요. 이제 피지컬 AI를 들이먹고 니까 여기다 숟가락 얹는 거. 이게 실적 시즌에는 이런 식의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자산주들이 랠리를 혹은 우주 항공주들이 테마 랠리를 보이고 있어 가지고 거기다 숟가락을 한번 얹고 싶은데 우주 항공이 테마 랠리로 겁나게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숟가락 한번 얹어볼 생각입니다. 레포트에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당연히 못 쓰죠. 그래서 레포트에서 그렇게 쓰면 돼요. 연봉을 몇 억씩 쳐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되도 않는 논리들을 다 갖다 붙여보니까 별 희한한 논리에 괴랄스러운 리포트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AI 이건 요거요 피지컬 AI가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후발 키맞추기 성격이 되는 겁니다. 이 앞서서 LG 같은 경우에는 이 LG 프로그램은 이런 형태로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LG 이노텍이 아니라 LG 전자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승력이 큽니다라고 저쪽 앞에 LG 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로 분석을 해드릴 때 그때도 제가 같이 분석을 해드린 바 있어요. 이노텍보다 전자가 상승력이 더 크다. 자, 이런 식 같은 경우 보실까요? 전장 이슈 들고 와서 이거 새로운 모멘텀 아닙니다. 종목의 힘 아니고요. 시장의 힘으로 올라 들어간 거요. 이 전장 같은 경우 새로운 모멘텀 아닙니다. 라고 얘기 들었었죠. LG전자와 이노텍이 똑같이 애플랑 이거 들어갔을 경우에 전자 쪽의 상승력이 더 크다. 라고 이렇게 들었고요. 새로운 모멘텀 아니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아요. LG그룹에는 3사가 모두 같은 모멘텀으로 움직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 같은 경우에 셋이 다 전장을 다 합니다. LG전자가 전장을 가장 먼저 들어갔고요. 그 뒤를 들어가지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좀 전 같은 경우도 이게 다시 보시게 되면 LG 이노텍에 제가 무슨 얘기 들었는데 예전에 많이 했냐면 애플 말고 뭐 다른 거 없어? 애플에 살고 싶고 뭐 다른 건 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걸 내놨던 그게 전장이에요. 근데 그 전장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몇 년 된 거야. 전장도. 그 전장하고 애플 이 케이스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몇 년간 주가에 다 반영돼 있던 거야. 새로운 걸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새로운 걸 내놓는 쪽에서 같은 경우라 그러면 전자 쪽 아닙니까? 전자가 지금 로봇에다가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전장 아니고 전장은 이제 전자 장비를 줄인 얘기죠. 그래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쪽에 얘기하는 겁니다. 각종 장비들 같은 경우 이게 전장 사업이라고 그러죠. 삼성도 뛰어 들어가 있는. 이 케이스는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순서가 LG 이노텍이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 들어가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전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LG 전자가 다시 피지컬 AI로 이렇게 진출한다. LG 이노텍은요. LG 디스플레이는. 자,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 로봇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노텍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노텍도 들어가죠. 당연히 로봇의 눈 걸려 들어갔잖아요. 주가. 그러면 LG전자도 들어갔고 LG 이노텍 들어갔는데 LG 디스플레이는 그러니까 순서상 당연한 거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순서상으로 그때 가장 부각되는 쪽 하나 당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이 당기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얘가 상승력이 제일 큽니다 라고 앞에 얘가 가장 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얘기 들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 그러면 자 이제 키가 조금 낮죠.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둘은 이제 밑에 있던 LG전자는 위로 올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던 LG 이노텍은 밀려 내려와 가지고 키가 딱 맞춰졌어요. 여기 좀 벌어졌죠. 요거 이제 따라서 맞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자 이게 쭉 그림 본 다음에 이 중에서 셋 중에서 누가 돈을 가장 그래도 잘 제대로 꾸준히 버는 쪽이냐라고 하면 이노텍입니다. 이겁니다. 얘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제일 약해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똑같은 키로 맞춰지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쪽의 종목들이 먼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후발 쪽에서 이제 한 놈 쉬고 뻗어 올리는 롱숏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롱숏이죠. 이노텍 깨지고 전자와 디스플레이 올리고 선명하게 여기부터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쉬고 이노텍 당겨버리고 이노텍 쉬고 전자 디스플레이 당기고 전자 당기고 디스플레이 당기고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거죠. 한 놈 잡아 뽑아 올리고 얘 쉬고 다시 다음 놈 잡아 뽑아 올리고 걔 쉬고 다음 놈 잡아 뽑아 올리고 걔 쉬고 다음 놈 잡아 뽑아 올리고 구조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얘는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 똑같이 해요. 자 앞에서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똑같이 애플 똑같이 전장 그리고 똑같이 피지컬 AI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의 키로 본다라고 하면 LG 디프릭 할 수 있는 수준은 딱 요 정도 수준에서 요 정도까지 들어오면 이게 이제 키가 거의 맞는 수준이다라고 보는데 실적 자체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아직까지 적자 상태고 이제 돌아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죠 지금. 아직 모른대요. 증권사 쪽에서도 웬만하면 일단 매수부터 때리고 보는 증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모른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나쁘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노텍이고요. 여기는 벌써 가장 나쁜 거 지나왔죠? 지나가지고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나쁜 거 지나왔고 이제 올라 들어가는 구조고요. 그리고 LG전자 이건 디스플레이가 이게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로인 것 같아요. 자, 현재 구조로 친다라고 하면 자, 이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똑같이 모멘텀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자 사야죠. 전자 해야죠. 왜 디스플레이를 하죠? 똑같은 피지컬 얘기인데 로봇들 막 로봇 회사들 편입해가지고 자회사들 놓고 투자 들어가고 그건 누가 한 겁니까? 디스플레이가 한 겁니까? 전자가 한 겁니까? 전자가 한 거잖아요. 그럼 전자 들어가셔야죠. 자, 전자가 이렇게 저가 내려오는 라인에 이런 쪽의 라인에서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디스플레이를 지금 위로 따라 들어가는 형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크기 정도로 치면 디스플레이의 키 맞추기는 끝난 겁니다. 요는 그런 구간들을 노린 거예요. 그 다음에 OLED 자체를 누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비주들을 노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장비주들을 노리셔야 돼요. 선익 시스템도 있고 주성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양의 AP 시스템 같은 종목도 있고 굉장히 느리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장비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비주들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향 OLED 장비주들 꽤 있죠. 걔네들은 LG 디스플레이향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주가 올라 들어갈 때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 들어가는 종목들이 돼요. 최근에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 보셨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 잘 모른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을 잘 모른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잘 아는 사람들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을 하셔서 오르고 ATM스당 주식 채팅 앱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해서 입장을 하시면
자, 이게 최고 전문가들이 각자 이렇게 방을 쫙 열어두고 이분들이 이제 스타일이 다 틀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 IT 전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코스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반도체 소부장 순서는 반대라고 얘기 들었죠. 장비 부품 소재.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순서까지 맞춰가지고 추천드렸잖아요. VM, 넥스틴, TSE, ISC, TCK, 맨 마지막에 동진 세미캠, 주성에너지는 별도.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만 최소 4번 이상 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르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워낙에 LG 디플이 오랜 기간 동안 헤매서 이제 OLED 주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주 같은 경우가 이제 잊혀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전문가들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선익 시스템 같은 이런 거 다 찾아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자마자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튕겨서 나오자마자 선익 시스템이 어떤 종목이냐? 자, 오늘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